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영어 강사 이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구로고 영어라고 제가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구로고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영어가 조금 중요해져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영어 잘해서 대학 절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절대평가고, 그리고 수능 잘 봐서 뭐 영어가 메리트가 되진 않으니까 제가 절대 영어 잘해서 대학 못 간다라고는 하는데, 영어가 대학 가는 거 발목 잡을 수 있다고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수능은 절대평가지만 내신은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을 조금 힘써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영어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영어 내신이 중요한데 무작정 암기만 하기에는 이제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영어는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 발표는 이렇게,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구로고 영어 시험 요약해드리고, 그리고 영어 시험의 주요 문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 강좌가 어떤지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구로고 영어 시험 요약입니다. 시험 범위가 일단 이렇게 돼요. 교과서가 한 2과에 모의고사가 한 약 20지문이라서 이제 주변 학교랑 비교했을 때 딱 평균 정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아마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거라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중학교 시험 범위가 보통은 교과서 2과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교과서가 2가 들어가면 단어 수로 환산했을 때 한 1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 2과랑 모의고사 20지문이 들어가면 이게 단어가 시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약 4000에서 5000단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가 물론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게다가 이제 범위도 많이 늘어난다, 공부할 범위가 많아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출제 비중인데, 사실 여기 교과서가 몇 점이냐 모의고사가 몇 점이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객관식 문항이랑 서술형 문항을 보시면 객관식 24문항에 서술형 5문항이에요. 근데 이 정도 서술형 문항이면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냥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구로고 영어가 엄청나게 막 어렵다라고도 말은 못하지만 쉬운 영어 시험이라고도 말은 못 드려요. 이게 보통 이제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보통 기말고사랑 이제 학기가 지나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 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구로고 영어 주요 문항이랑 그리고 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심화 내용인데, 이게 심화 내용이라고 했지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문맥상 의미가 어색한 문장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올바르게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문의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풀기 어려웠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딱 한 단어가 틀렸어요. 여기 허브, 약초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야 되는데, 약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지문이었어서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문 학습이 조금 안 돼 있으면은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밑줄 친 커먼베리, 블랙베리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2개를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뭐 그냥 보시는 게 요 길이만 보시면 돼요. 지금 지문은 이 정도 길인데 선지가 되게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선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가 이제 점점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보통 쉬운데 기말고사 가면서 어휘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고르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풀려면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문 이해하는 건 중요하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을 조금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시험 범위도 많아지긴 하지만 이제 시험 유형이 새로운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가 없이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랑 비슷한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는 게 좋은데, 제가 수업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수업 내용 당연히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과제 해설을 제가 잠깐 캡처해서 나온 건데, 조금 딱 봐도 조금 긴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 문장들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법상 틀린 거 2개 골라라. 그래서 2개 고르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 그러니까 단어에 밑줄 친 게 아니라 문장에 밑줄 친 거 중에서 틀린 거 개수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조금 싫어할 만한 문제긴 해요. 자,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 문제의 형태는 거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럼 암기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는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중학교 문법이랑 고등학교 문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범위의 유무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영어 이제 공부시키고 계시겠지만, 거기 학원에서 배우는 문법이나 아니면 본인이 교재로 하는 그런 문법은 다 조금 종합적인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있으면 A라는 문법을 배우면 시험에는 A라는 문법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시험 범위에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운 여러 가지 그 문법의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구로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시험 기간에만 뭐 암기를 한다라고 해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기출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이제 지문에 딱 보면은 지문에서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들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공부하고 막 다른 쓸데없는 문장까지 외워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포인트를 딱 잡아주면 그거 위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법 개념을 아무래도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내신 때도 당연히 설명을 해드리지만, 지금 이제 개학하려면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 혹시 영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메꾸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작하고 어순 배열인데, 문장을 배열하고 영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되게 평이한 문제로 제가 이렇게 조건에 맞게 영작해라 이렇게 가져왔지만, 문장이 이제 얘는 학교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을 그냥 어느 정도 중요한 문장만 암기하면 됐었다면, 중간고사가 아닌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로 갈수록 변형된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조금 변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요약문을 써놓고 요약문을 조금 영작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요 문장을 암기하는 거는 중요해요. 주요 문항의 어떤 해당 문장 요걸 암기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게 커버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꾸준하게 영작 연습이 필요한데, 요거는 지금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하는 기간에도 조금 변형된 문장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변형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빈칸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문제에서 빈칸 뚫어놓은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구로고에서는 유형이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가 빈칸 나오는 거는 요약문을 이제 빈칸 뚫어놓고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친 게 의미하는 바를 요약한다. 밑줄 친 거를 의미할 때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요약할 때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이렇게 쓸 거다. 그래서 얘를 본문에 있는 단어로 활용해봐라 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문을 내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공부하고 완전히 숙지했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지문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바탕으로 하되 비슷한 유형을 많이 연습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먼저 암기보다는 일단 이해부터, 네. 그리고 기출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포인트라는 거는 중요한 어법, 중요한 어휘, 중요한 문장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암기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문제, 그 구로고 기출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 이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첫 시험을 보게 되면 너무 적응이 안 되니까
요거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안 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실력도 조금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 강좌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제가 내신 담당하는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과제가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다고 막 너무 안 주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중복된 과제는 쳐내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구로고 출제 기조에 맞는, 구로고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유형에 맞는 문제만 제가 선별하고 만약에 없다면 직접 제작해서 제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약속드리면 아마 제 만약에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요 자료는 다른 애들이 하는 거는 못 봤을 텐데 라고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왜냐면 학교 시험 유형에 맞는 자료를 제가 배부를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문에 중요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암기하는 거를 이제 지향을 할 거고, 그럼 이거를 암기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기출 포인트를 수업 시간에 집어주면 그걸 이제 과제로 반복하면서 공부해오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서 제가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전에 수업했던 거를 그 다음 시간에 네, 그거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로고만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는 절대로 그대로 주지 않고, 물론 저도 참고는 해요. 왜냐면은 구로고에서만 나오는 시험 유형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의 순서 배열이라던가 아니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학교나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주겠지만, 근데 나머지 구로고에 특화된 자료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문제도 제가 구로고에 맞는 빈칸 채우는 거 아니면은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것도 문장 쳐서 이런 것들 자료를 제가 직접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질문 주신 수업 방식인데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저희가 4시간 수업을 하는데 4시간 수업에서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거 합쳐보시면 아마 220분 나올 텐데 20분 쉬는 시간 빼면 이렇게 보통 진행이 돼요. 근데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를 3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조금 기겁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난 시간 리뷰 테스트 겸 단어 테스트까지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해당 주차에 나가는 그런 진도가 있을 텐데 걔는 본문을 단어를 모르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랑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테스트를 내용을 테스트로 점검을 할 거고, 그리고 해당 주차의 범위를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예상 문항 풀이, 요거는 제가 3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로고에 특화된 문제, 뭐 빈칸 요약문을 채우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영작이나 아니면은 빈칸 요약문 채우는 거는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우선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배웠던 거를 이제 점검하는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못 드렸던 게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잖아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가 새로 나오는데 새로 나올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풀린 자료라던가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그거에 맞게 제작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일 2주 전까지 진도 완료하고 파이널을 총 2회 진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신 수업하는 거는 진도를 일단 최대한 빨리 빼고 수업 전날에 파이널도 하겠지만 시험 전날에, 시험 전주에도 파이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의 파이널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 관리입니다. 제가 이제 매 수업 종료하면은 테스트를 제가 3번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점수를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자, 그리고 분명히 완벽하게 해오는 학생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제라던가 아니면은 테스트 3개 중에 하나라던가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실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직접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수업 복습 영상은 제가 제공을 해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개강은 3월 12일 수요일, 이제 매주 수요일 6시부터 10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7번 수업하고 파이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첫 수업 때는 제가 그 내신 시험 범위에 대한 걸 나가기보다는 오늘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구로 시험의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문법 개념 아니면 영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로고 시험에 대한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것들은? 영어 관련해서? 반은 한 반으로 저희가 열어서 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혼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조교도 여기서 쓰는 조교 말고 제 컨텐츠 제작 조교는 따로 있긴 한데, 근데 구로고 반 같은 경우는 한 반으로 개강을 해서 제가 이제 1대1로 클리닉하고 그리고 관리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은 구로구 학생들로만 구성이 돼요? 아니면 종합으로 돼요? 물론 구로고 학생들만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도 하고 있긴 한데 이 반은 구로고만. 네. 그래서 뭐 몇 명이 됐든 개강을 해서, 왜냐면은 학교마다 제가 연합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학교에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하려면은 한 반에 같은 학교만 몰아놓고 수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고 학생들만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몇 개 반 하세요? 네? 몇 개 반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구로구 말고? 구로고 말고 세 개요. 네, 3개. 네. 그래서 여기서 구로고랑 지금 장원고 하고 있고. 네. 다 수요일 날 하시나요? 아니죠. 수요일 날 6시부터 10시면 학교 끝나고 딱 그때 끝이니까 다 다른 날. 요일이 다르고. 네, 다 다른 날. 네. 그리고 구로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적인 학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조금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당연히 전달하기가 조금 쉬울 거고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